284쪽 피셔요. 284쪽. 밑에서 5번째 줄. 284쪽 밑에서 5번째 줄. 1868년 왕정 복고를 표방한 메이지 천황은, 자 이제 메이지 천황이에요. 메이지 천황은 서양처럼 변하기 위해서 1868년 메이지 유신 개혁을 했다. 주로 구미 열강국을 따라잡기 위한 개혁을 모색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유신헌법이 있었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 다음에 285쪽 세 번째 줄. 또 중앙 집권적인 행정 제도를 만들고 천황을 위해 일할 관료들의 질서를 바로잡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선언한 후 세금 제도와 군사 제도를 바꿨다.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근본이 교육이라는 생각에서 교육 내용도 서양식으로 바꿨다.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 발전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제거했다. 이래서 개혁을, 이게 메이지 유신 개혁이에요.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8쪽 5번째 줄. 하지만 일본은 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구미 열강과 어깨를 견주는 대국가를 국가 경영의 목표로 내세웠던 일본은 이를 위해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미의 경제제도, 기술, 설비, 기계 등을 도입하여 근대적인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정책이 식산흥업 정책으로 나타났다. 즉 일본에는 없는 구미의 새로운 산업을 이식하고 상업과 산업의 부흥을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주도형 경제체계를 갖추어 대국가 정책의 원대한 목표를 이룩하게 되었다. 이래서 일본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건 좋은데 이 변화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292쪽 보세요. 292쪽. 메이지 정부의 대외적 외교 관계에서의 최도 과제는 막부가 체결한 불평등 조약 체계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네덜란드, 영국 여러 나라들하고 불평등 조약을 당했죠. 여기서 이제 탈피하려고. 이를 위해 1871년 이와쿠라 도모미를 단장으로 하는 경부 사절단이 파견되어 약 2년간 조약 개정 조성을 명문으로 미국과 유럽을 순방하여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배우고 돌아왔다. 몇 년 동안이요? 2년 동안. 2년 동안. 일본은 조약 개정을 위해 국가 위성을 높이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근대적 조약 체계를 맺기를 희망했는데 우선 조선과의 관계 개선이 주요 과제였다. 우리나라와 이제 관계 개선을 맺어가지고 뭐야? 자기네들이 당했던 거를 이제 만회하려고 하는 거야. 요시다 수요인의 제자였던 기도 다카요시는 조선을 일본 열도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여기고, 야, 우리 보고 우리가 방패맞이 해야 되는 거야. 조선이 구미 열강의 손에 들어가면, 특히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으로 필요하려면 무력을 써서라도 조선을 일본의 여행력 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한 눈으로 나타낸다. 아시겠어요? 한국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청나라를 침략하고 러시아를 점령할 적에는 동양 평화론이라는 또 거짓된 구호를 내세웠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동양의 평화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놈들은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참아도 보통 많이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 293조. 메이지 초기에 조선 관계의 특징은 1875년에 강화도 사건을 계기로 1876년 조일 수호조약,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무력에 의해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적 조약 체계로 편입되었다고 서술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불평등 조약이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외국한테 당했던 불평등조약을 우리나라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쇠국하고 있어서 지금 뭐 당하는지도 몰라. 이게 배워되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수준이. 다섯 번째 줄. 또 일본은 조선의 문호 개방을 위해 선제 노력이 일어난 후 1871년 청과 대등한 조약을 체결하여 조선과의 교섭에서 일단 유리한 모지를 점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조선과 조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종의 정권이 조약 체결에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나자 오히려 조선과의 조약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일본이 조선에게 했던 방식을 이용하여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게 했던 방식을 이용하여 무력적 위협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조약을 조선과 체결하게 되었다. 이때 조선은 국제조약 질서에 무지했다는 점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들이 무식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는 권력만 이렇게 자기 힘만 쓰려고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진정으로 국민들을 갖다가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295쪽. 청과의 전쟁. 드디어 이제 한국을 이제 불평등조약 맺었으니까 이제 청나라를 넘보는 거예요. 1894년 5월. 자, 이거는 이제 넘기시고요. 296쪽. 밑에서 8번째 줄. 전쟁의 양상은 거국적으로 군비 확장 정책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온 일본이 근대화되고 잘 조직된 군대를 이용하여 압도적인 우선석에서 전쟁을 수행해갔다. 이에 비해 청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근대화 개혁에서도 뒤처지고 내부의 정치적 대립으로 국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뚜껑 열어보니 뭐예요? 뚜껑 열어보니 속이 텅 비었어요. 나라만 크지. 그러니까 그 영국한테 아펜 전쟁 당했을 때 정신 왜 못 차렸냐고. 그렇게 당하고 나서 또 정신 못 차리고 국내 정권 싸움만 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소인배들의 문제예요. 힘도 별로 없는데 그냥 권력 다툼하느라고. 그냥 모임만 있으면 권력 다툼하는 거 투생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이 있으면 뭐예요? 농민들로 해서 진짜 이렇게 봉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농협 회장 누가 하냐, 이런 거 갖고 싸움이 엄청 많아요. 신협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움 많고, 은행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앙 가졌다고 함부로 얘기 못 써요. 신앙 가지면 뭐예요? 권력 부리는데 싸움만 하는 걸. 사회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지만 우리 신앙 가진 여러분들 불교 사람들도 싸매는 거 못 봤어요? 그 산속에서 수련회로 들어간 사람들이 2판 4판 하냐 그러니까. 2판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4판 돈이나 권력만 가지려고. 성당도 그런 거에 눈이 멀으면은 고려시대 때 불교가 나쁜 영향 끼쳤고 조선시대 때 유교가 나쁜 영향 끼쳤듯이 지금 그리스도교가 나쁜 영향 끼치고 있잖아요 벌써. 안 그래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간 화가 나야 안 나요? 하나님이 제가 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화가 좀 나셔야 안 나셔요? 그래요. 그 다음에 297쪽 밑에서 8번째 줄. 결국 청일 전쟁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 최초의 식민지 영위 국가로 등장하였으며 조선에서 청세력을 일수하여 일단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뭐예요? 일본이 이제
식민지를 갖게 됐어요. 처음으로. 그게 무슨 어디 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라니까. 창피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그 다음에 298쪽은 조선의 왕을 시해하다.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래가지고 뭐야? 명성황후 시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만 읽어볼까요? 위에서 한 7번째 줄 내려보세요. 러시아가 일본과 본격적인 무력 충동을 일으킬 의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일본은 조선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조선 주재 공사를 미우라고로 육군 정장으로 교체하고 대원군을 이용해서 대원군이 무슨 대원군에 소원군도 안 되지. 안 그래요? 소인배가 권력 다툼이 나고 있고 대원군을 이용해서 친일파 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궁중 구데타를 획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다. 대원군을 이용해가지고 친일파 양성하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멸망시켰으니까 299페이지. 이번에 누구랑 싸매야 돼요? 잘한다. 일본 녀석들 정말 잘하네요, 진짜. 아, 눈에 그냥 눈꺼풀이 껴도 그냥 보통 낀 게 아니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냐고. 일본사를 공부하려면 바로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냐고요. 위에서는 10번째죠. 일본 정부는 1903년 8월 이래로 만주 문제와 대한제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상을 계속했지만 결국 한국에서의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우월권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렬되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1904년 2월 원로와 정부 및 군부의 수뇌부를 소집하여 어종회의를 개최하고 대로 개전을 결정하였다. 일본 해군의 여수 공격과 육군의 인천 상륙을 통해 한국의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무력 점령하면서 러일 전쟁이 개시된다. 뭐야?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제 식민지로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저 러시아를 일본이 점령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년 넘기세요. 300쪽 위에서 첫 번째죠. 러일 전쟁은 일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명을 건 운명적인 싸움이었고 세계 최강은 육군 대국으로 불리는 러시아에게 일본이 승리를 거두리라고 예상하는 국가는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밑에서 한 7번째 줄 내려오세요. 전쟁의 결과는 러시아의 국내 반전운동의 영향으로 러시아가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일본 육군은 개전 약 11개월 만에 3개 사단 병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겨우 여수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고 더불어 여수 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다. 이어서 1905년 3월 봉천외전의 승리로 남만주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또 5월에 일본 해군은 도구 헤이아치로가 지휘하는 연합함대가 유럽에서부터 지구의 반을 돌아온 러시아 함대를 맞이해 전멸시킴으로써 사실상 승리를 거두었다. 뭐예요? 러시아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어요? 일본 저까지 그 헐렁이들 저들하고 무슨 전쟁이 아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301쪽의) 밑에서 두 번째 절. 한편 러일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량 소비전의 양상을 보여준다.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죠. 러시아전 땅덩어리만 그지 뭐했어요. 꼼짝도 못했다니까요. 303조 최초의 식민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게 되었다. 이제 러시아에서 반대해봐야 소용이 없어. 반대도 못하지.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우리나라 식민지로 삼았던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 이어 1905년 11월 제2의 한일예배 이른바 을사늑약은 전대미문의 불법 강제에 의한 죄악으로 한국은 이 죄악으로 일본의 보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듬해 1906년 2월에는 한국에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부로 임명되었다. 한 장 넘기세요. 304조. 5번째 줄. 1909년 통감을 물러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안중근이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성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죽였다고 살인자예요? 아니요.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죽일 거를 막았는데 지금 인간을 죽인 거예요? 안중근이 인간을 죽인 거예요? 아니요. 괴물을 죽인 거지. 안중근이가 살인마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괴물을 죽인 거예요. 안중근에 의해 사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 합병을 결정하여 1910년 8월에 한국은 일본에 의해 본격적인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305조)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일본의 무단 통치에 대항하는 항일 투쟁은 계속 발생하였다. 항일 투쟁. 유관순이 성인입니까? 네. 성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태극기 들고 나갔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성모님 닮은 성인이에요. 유관순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어디 있어요? 유관순이 신앙 안 가졌다고 성인 아니에요? 성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인이에요. 저 괴물과 같은 무지막지한 저는 괴물들 앞에서 고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이지만 정말 그까지 그러면 못 쓴다고 십자가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한 저 태극기가 십자가예요. 저 태극기가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어디 딴 데 있어요? 저 태극기가 십자가지. 한 장 넘기세요. 306조. 16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9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관동지역 지역에 진도 7.9급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였다. 지진 당연히 발생하고 말아야 돼요. 저는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지진이 아니라 전염병도 발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인간이든 국가든 저렇게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전염병이든 지진이든 허리케인이든 저런 걸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306조) 밑에서 그러니까 중간 정도 보세요. 유언비어 속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이 방어했다, 조선인이 음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근거도 없는 낭설이 경찰 조직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확대되면서 자경단이나 경찰관에 의해서 조선인과 조선인으로 의심받았던 중국인이나 일본인까지도 학살당하는 비극이 발생하였다. 이걸 누가 했어요? 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착한 사람들 많아요. 괴물이 한 거예요. 괴물이. 일본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선하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사람답게 그래도 좀 남아있는 순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괴물이에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괴물이 아니에요. 이게 조선인이 방어했다고? 지진으로다가 일어난 방어가 조선인이 방어한 거예요? 괴물이니까 자기 나라 사람도 막 죽이지.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저런 괴물들이 지금도 있어요.
전총리, 일본의 전총리도 괴물 아니에요? 괴물이죠. 그 위안부에 놓고 나서 사과 좀 해놨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태평양 전쟁이 일으켰던 그 군인들이 뭐 지나라의 영웅이라고 신사참배나 하고 있고, 저런 게 괴물이죠. 못 써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307년 1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보세요. 1차 세계대전은 지구주의 열강 대부분이 연루된 전쟁이었다. 전쟁은 오스트리아 황태자 북부 암살에 항의하여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하며 시작되었는데,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결로 비화되었다. 일본은 영국의 요청으로 8월 23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에 개입했다. 실상 영국은 아시아에서 독일 무장 상선을 수색하는 것에 안정해서 일본의 참전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때다. 이제 한국 집어먹었고, 청나라 집어먹고, 그 다음에 러시아 집어먹었으니까 이때다. 일본은 영국의 제한적 참전 요구를 뛰어넘어 전면 참전한다고 전했다. 영국의 참전 의뢰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영일동맹을 근거로 참전했다. 그래서 이때다. 이제 유럽까지 다 잡아먹을 때다. 이게 괴물이 아니에요? 이때다. 한국 잡아먹고, 청나라 잡아먹고, 러시아 잡아먹고 그는 배가 들잔다. 이때다. 유럽까지 다 잡아먹어야 된다. 이런 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눈치도 못 채고 있어요. 백성들을 보호해야 될 지도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괴물들을 막아내야 되는 건데, 막아내지 못하고 괴물들한테 다 잡혀먹게 했잖아요. 백성들을. 마음 안 아파요? 하나님도 마음 아프신데 왜 마음 안 아플까? 산업혁명은 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유럽사, 그러니까 이탈리아사 할 적에 설명 많이 할 거예요. 넘기세요. 일본사의 변화 넘기세요. 일본이 세계를 눈물을 흘리게 하라. 넘기세요. 이거 뭐 내용이 볼 게 없는 거예요. 만주사병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 아시겠죠? 이거 뭐 이게 다 아는 문제 아니에요. 이거